벌써 일주일 지나니까 8월 5일 날의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이겨왔고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실적이 중심은 아니다.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싹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몽당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까먹은 줄 알았죠. 아닙니다. 오늘 장은 어땠나요? 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종목과 지수와 어떤 게 중요하다? 지금은 지수. 그러면 종목이 중요한 장으로 변하는지, 여전히 지수가 계속 중요한 장인지, 지금도 ING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큰 폭의 하락, 지수 기준으로 하루에 10% 떨어진 하락 이후에 그 다음부터 반등이 일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시장이 야곰야곰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전체적인 대금은 아직까지 터지고 있지 않아요. 다들 눈치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조금 더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시장을 보기 전에 공지사항 몇 개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들어가서 이제 시행에 앞뒀어요.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데서 불특정 다수의 톡방 같은 것들이 관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는 유튜브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최대한 겪지 않도록 9월달 강연회를 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볼 수 있게 처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튜브 멤버십은 탈퇴를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시장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일단은 카카오톡에서 여러 가지 방들은 삭제가 될 것 같아요. 그에 앞서서 먼저 유튜브 멤버십 탈퇴해 주시고요. 영상이나 공부하는 건 똑같이 합니다. 다른 건 달라진 게 없어요. 카톡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기는 기회로, 대표님의 최근의 모토예요. 지금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여러 가지 실전 과정들, 단가들 여기 탑 30반, 장중 트레이딩 반,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 반, 주간 주도주 반 다 반으로 할인폭을 세게 맞춰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는 이번 기회를, 지금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대응해서 기회로 만들어내자고 대표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하계 휴가가 14, 15, 16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휴가 많이 갈 타이밍인가요? 네. 뭐 7말, 8, 초 이런가요? 네, 그런 거 그쵸? 같은데. 그러면 휴가 시즌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덜 들어오나? 최근에 느껴지고 있네요. 대금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휴가를 뭐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짧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가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딱 시장 느낌이 그래요. 뭔가 천천히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매수 매도에 대한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아서 호황 상태에 이렇고, 또 앞전에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중동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9월달 FOMC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코스피네요. 8월 5일날 기록적인 날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8.77,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갔다 온 날입니다. 이 날로 24년도에 1월달에 저점까지 깼었기 때문에 1년이 삭제된 날이었고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5월의 일이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부로 1.15% 올라서 2600단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갭으로 떨어진 구간이라서 이 갭으로 떨어진 초입자리라면 2675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일단 1차 목표로 시장이 판별을 하고 있는 자리고요. 여기 보다시피 거래소 코스닥 구분 크게 없이 개인 외인 기관의 대금 규모나 거래 규모가 바짝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 시간도, 시즌도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남음,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는 시장 모습입니다. 코스닥이고요. 비슷하죠. 갭을 조금 더 채운 모습이네요. 772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대비 특히나 나스닥은 어땠니? 자, 나스닥 이 정도 에너지예요. 크게 에너지가 떨어지고 나서 그대로 밀어 올려지면서 한 낙폭의 3분의 1 정도를 되돌린 자리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보다 조금 더 하락이 셌다가 조금 더 탄력이 조금 떨어지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반도체 라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8월 말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의 동향을, 실적을 발표하고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으로 좋게 해석하면서 오를 거냐, 실적 발표하고 빅테크에 대한 출렁거림이 또 발생할 거냐, 그것들을 밟아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전체 나스닥 시장 대비 조금 더 좀 힘이 조금 약해 보이는 모습이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비슷한 움직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대금 칸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삼성전자 오늘 1% 올랐네요. 75,500원. 이렇게 갭이 뜬 구간을 채우는가가 일단 1차 목표가 될 것이고,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1,800만 주가 터졌고, 그 다음날 900만 주, 그 다음날 80만 주, 거의 700만 주 하면서 근 일주일 동안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올바른 움직임이냐 아니냐, 그에 대한 내용을 한 3주 정도 뒤에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패턴이고요. 엔솔은 뭐 바닥이다,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은데요. 여전히 추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만한 데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삼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4%, 6% 뜨면서 이틀 동안 10%가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그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주고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 추세 이후에 전고점을 부셔나갔습니다. 그 추세 이후에 또 부셔나갔습니다. 지금 자리. 과거의 역사적인 고점인 21년 8월이네요. 이때 최고점은 103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몸통 구간으로 치면은 그 몸통 구간 근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전형적인 중장기 돌파 형식을 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여전히 해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동차 일부 대반등이 나왔지만 아직은 추세 전환의 이미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기나긴 박스권 상단을 깨고 시장 조정에 따라 같이 빠졌다가 한 번의 제자리 이후에 다시 추세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조금 더 사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한 추세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금융주도 한 번 조정이 있었는데요. 천천히 원래 기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렬을 해보죠.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요. 좀 개별적인 등락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시장에서 몇 개를 묶어서 생각해보자면 대표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원전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댐, 옛날 4대강 이야기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밸류업 프로그램,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등락 안에서 정책 관련주에 대한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이 선택지 안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안 보실 분들은 소거하시면 되겠죠. 한 4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두산, 급락 이후에 대반등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고롱인더, SK바이오팜 하면은 아까 삼바를 찍어야 되죠.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시세가 먼저 나왔고요. 이에 대한 작동이 일어나고 그 뒷단에 있는 시가총액 2등, 3등, 4등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액션이 취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 또 하나가 셀트리온, 마지막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SK바이오팜입니다. 이 정도 액션을 취할 때 삼바는 뚫고 올라가고 있었고요. 셀트리온도 박스권을 깨고 있었고 유한양행은 진작에 역신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음봉과 이 양봉을 빼고 생각하세요. 이건 시장의 충격에 따른 자리라면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추세에 타버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추적하기 쉬운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똑같이 시가총액 코스피 200의 순서대로 보는 이유, 그 업종에 대장주가 액션이 나온다. 바로바로 뒷단을 찍어내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변화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변화가 어느 업종에서 강하냐에 따라서 그 업종에 해당되는 신규 상장주, 그 업종에 해당되는 역사적 신고가주,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바이오 업종이니까 바이오 업종 내에서 역사적 신고가,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생각을 연결고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웨이, 현대로템, 방산주 라인들, SK바이오사이언스 진단키트로 일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녹십자도 아까 설명한 그런 축에 속하면 될 것 같아요.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일동제약 이런 라인들도 제약바이오의 액션이 커지면서 바닥권에서 특정한 위치까지 액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개별적으로 5% 정도 상승했네요. 어흥자리 일단 한번 나왔네요. 자, 고점에서 여기부터 시작한 조정이 10만원 초반까지 갔다가 어흥자리 나와서 한 11만원대에 반등이 살짝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거꾸로 한샘 추세로는 중장기까지 이제 이 지점부터 61선이 야금야금 내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는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네요. 농심 마찬가지 기존 같고요. 타이업 라인 빼고 삼양식품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체크해 볼 거는 이번에 8월달 MSCI는 볼 게 없었어요. 강연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는데 8월 다음은 당연히 11월이고요. 11월은 앞쪽으로 D-Day 40일 정도를 앞당겨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9월 말일 정도가 해당됩니다. 자, 9월 중순이나 말일 정도 되겠죠? 8월 달에 들어가는 게 LX 일렉트릭이라면 8월 달에 안 들어갔던 2등, 3등, 4등 애들을 다시 한번 묶어서 11월 편입이 가능한지 체크할 타이밍이라면 이 안에 목록에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가 삼양식품, 하나가 현대로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삼양식품이나 현대로템을 9월 중순경부터 외인의 수급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조선주. 조선주도 같이 밀린 날이었으니까 8월 5일은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구보다 빠르게 추세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죠. 주도주의 후보 충분히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나 아니면 금리 인하 환경 속에서 바이오나 그다음에 일부 침체에 대한 우려로 움직이는 섹터 방어주나 이런 성격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거래 대금입니다.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상승한 날이었고요. 4.84%까지 갔다가 3.21%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이 추세적 반등을 추세적으로 볼 거냐, 되반등 에너지로 볼 거냐, 그죠? 그에 대한 맥점은 8월 말 엔비디아에 있다 정도만 테크라인 많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신규 상장주, 가스공사, 한미반도체, 미국의 대마 관련 정책 관련주, 셀트리온, 코로나 관련주, 방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신약 개발의 대장주 성격들, 알테오젠이나 일가캠바이오, 코로나19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 셀리드, 호실적을 발표했었지만 시장의 추세를 돌려세울 수는 없었던 네이버, 갑자기 시장에 사회 이슈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건 때문에 배터리를 검사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소화 솔루션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쪽에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민테크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있었네요. 탑30도 아직은 한쪽의 매기가 시장을 이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그냥 크게 보면 바이오 업종들 기본적으로 계속 껴있고요. 코로나 관련주도 그 상태고 한 2, 3일부터 전기차 화재 관련주가 한두 개 보이기 시작하더니 금일부로 여러 개가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결론은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주도적인 반등을 일으키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을 바이오의 코로나 관련 테마주라든지 전기차 2차전지 라인의 화재 관련주라든지 이런 소테마들이 지금 끼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도주 업종 중에서 뭔가가 반등이 시작되면은 당연히 시장 액션은 나올 거고요. 거꾸로 그런 액션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소테마의 순환매 환경이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셀레믹스 초단기 하락인데 개별 반등 나오고 있죠. 바이오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 치료제라든지 그런 쪽의 이미지가 있거나 진단 키트 관련 업종이거나 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닉스 딱 보자마자 신규 상장주네요.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신규 상장주 중에서 단기적인 강세가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신풍제약 코로나 관련주, 초장기 하락, 초장기 비추세 횡보 다시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보내는 멀리서 보니까 이런 위치네요. M&A 시장의 노출, 3기 EV, 전기차 화재겠죠. 셀리드 코로나, 그리드 위즈, 전기차 화재, 전기차 화재, 전기차 화재 그런 애들입니다. 대마 관련주, 중소형 바이오 관련, 코로나 관련주, 전기차 화재, 호시적 발표
코로나 관련주. 다 그런 성격들의 종목이 탑30에 포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까 말했다시피 외부 요인이 적절하게 피크를 한번 보이고 조금씩 소화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밟아나갈 자리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올림픽이 끝났어요. 이란에서 도발을 아주 소규모 국지적으로 하느냐? 벌써 그 옆에 해역에는 미군 잠수함들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확전되지 말라고. 그럼 여기서 그 정도 에너지. 이때 유가만 안 움직이면 그렇게 끝나겠구나. 이거 하나 체크하면 되고.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실적이 중심은 아니다. 말 그대로 컨센을 어떻게 발표하고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싹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달로 넘어가서 9월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는 FOMC예요. 그렇다면 그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첫 금리 인하를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하느냐, 세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도 지속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겠죠. 거기다가 햇빛 쨍쨍한 휴가 시즌까지. 그래서 속도감이 조금 이렇게 늦춰져 있는 시장입니다. 크게 좀 무리하지 마시고 시장 속도감에 좀 맞추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풀 배팅 같은 거 잘 하지 마세요. 그쵸? 쭉 떨어져서 배팅하고 다음날 반등해서 이런 단기 매매로 시장 충분히 단타 종목 자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럴 때도 비중 조절을 잘 하세요. 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랜만에 하는 8월 12일 유튜브의 장마감이었습니다. 회원분들도 지금 뭐 좀 정신없고 그러겠지만 벌써 일주일 지나니까 8월 5일 날의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이겨왔고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지표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뷰를 완전히 변경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략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시장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충격이 나왔을 때 또 8월 5일보다 큰 충격이 아니라면 그것도 이겼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장마감 했고요. 아까 공지사항 잘 확인하시고 탈퇴 진행 잘 해주시고 나머지 자료나 영상 같은 것들은 더 열심히 꾸준히 잘 올라갈 거니까 공지사항 같은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지 않고 대표님의 그 양봉제처럼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